안녕하세요. 지식상황센터를 쉽게 알려드리는 지산드림TV 지진남입니다. 오늘은 지식상황센터의 입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3년에서 4년 정도 지식상황센터 열풍이 뜨거우면서 많은 분양이 있었습니다. 분양 이후에 입주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떻게 입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깔끔하게 한 번에 완전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주 안내문이라는 게 날라옵니다. 우리가 입주를 개시하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보통은 물건지마다 한 달에서 2달 전에 입주 지정기간 안내문이라는 게 날라오게 되는데 등기로 내 주소지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업자들이나 또 시행사에서 문자로 날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 내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편물을 어디로 받겠냐 이거를 잘 해놓으셨으면 중간중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황, 세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우편물로 받고 계셨을 텐데 그게 주소가 똑바로 정정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양을 받으셨던 영업자나 또는 현장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입주 안내문이 이제 우편으로 날라오고 또 문자로 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형 물건지들 잘 되어 있는 이제 대형 지식상황센터들은 홈페이지 같은 데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입주 안내문을 보면 이게 뭐지?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절차가 써 있는데 이 절차대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주 절차를 크게 3단계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금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가심사라는 것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사를 지정을 해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물론 취등록세 같은 세금도 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요, 잔금 대출을 무사히 실행을 시키고 그 이후에 입주 절차 안내대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대출 이제 가심사입니다. 보통 입주 지정 기간이 도래하면 이제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잔금 대출을 잘 받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잔금 대출 받는다 그래서 서류를 다 떼갖고 은행마다 가서 직접 심사를 받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은행 또는 입주 안내문에 보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사무실 또는 현장에 뭐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는 경우는 잘 없지만 뭐 그런 곳에 은행이 나와 있으니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또 영업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온 은행 뭐 한두 군데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은행을 또 알아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영업자들이나 또는 내가 대출을 조금 늦게 받는다면 미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더라 라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가지 정도의 은행을 선택하셔서 가심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잔금 대출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 알아봐서 그걸 세팅을 해갖고 우리가 보통 은행이 뭐 여전히 팩스로 보내라 이런 데도 있는데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걸 통해서 서류를 보내서 가심사를 받으면 대표님은 대출 비율이 뭐 80%, 90%겠다. 또 이율이 뭐 한 4%대, 5%대, 6%대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행이 같은 은행이더라도 지식상황센터를 많이 잘 취급하고 있는 지점과 아닌 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지식상황센터에 대해서 대출을 잘 해주는지 또 내가 원하는 조건, 한도를 높이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같은 한도에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받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은행을 알아보는 가심사 후 마음에 드는 은행을 정하셨다면 그곳에 정식으로 대출 심사를 하고 준비를 시키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언제부터 개시해서 언제까지라고 정해지는데 그 기간이 보통은 한 짧게는 한 달 남짓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한 2개월에서 물건지가 크면 한 3개월까지도 입주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 날짜로부터 역산해 갖고 늦어도 2주 전에는
잔금 대출을 요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미리미리 좀 알아보신다면 한 달 전부터 알아보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생각할 거는 내가 잔금 대출을 빨리 받는 게 좋은가 아니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단계에서는 보통 물건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대출 50% 정도가 실행이 돼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이 이자를 시행사가 대신 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실제로 직접 입주할 거면 그 날짜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출을 받으셔야겠지만 최대한 전매로 팔려고 하거나 또는 매매로 팔려고 하거나 또는 임차를 맞추려고 할 때 우리 임차인이 구해주고 나서 빠르게 내가 이걸 등기를 쳐서 임대를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도금 대출 50%가 실행되어 있는 단계에서의 이자를 시행사가 내주고 있어요. 그죠? 물론 입주 개시일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이자를 계약자인 내가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0%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거와 잔금 대출을 실행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80%가 된다든가 90%가 된다면 전체 금액의 80%나 90%에 대한 이자를 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잔금을 실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하는 게 나은지 정도는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종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분양대금을 내가 납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연체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연체에 따른 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잔금 대출을 꼭 실행해서 잔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법무사를 지정하고 등기를 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잔금 대출을 실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근저당 설정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은행 측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부동산의 이제 권리를 완전히 등기로 만들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신탁사가 소유권 갖고 있는 걸 내가 계약자가 넘겨받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꼭 은행이 다 근저당 설정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잔금 대출 실행 시에 은행이 근저당 설정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가 실행할 때 은행 측이 아닌 내가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보면 안내문에도 그 물건지에 협약되어 있는 법무사가 있어요. 이 법무사는 당연히 이 물건지에 특화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은행과도 얘기가 잘 되고 업무 진행도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현장에 지정되어 있는 법무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금액이 내가 친하게 거래하거나 나한테 잘해주는 어떤 법무사보다 금액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물건지랑 전혀 상관없는 법무사를 통해서 내가 한 개만 하는 경우에 그 법무사도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몇 개 호실 또는 인원을 좀 모아갖고 내가 법무사를 지정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것을 선정해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거는 견적을 미리 또 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보통 협약은행 또는 내가 대출을 받는 은행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은행 담당자랑 법무사가 이야기를 나눠서 잔금 대출이 실행되는 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견적을 요청하면 법무사가 내가 내야 될 돈, 금액들을 쫙 정리해서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취등록세 같은 것도 보내주고 내가 실제로 입주를 하는 경우 당연히 아시다시피 취등록세가 4.6%에 있는 걸 50% 할인받아서 2.3%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임대를 놓는다고 해도 일단은 감면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임대를 놓을 때 감면받았던 2.3%를 다시 재납부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자, 이때
법무사가 견적서에 그러한 세금까지도 다 정리해서 주면 그거를 이제 납부하시는 과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그 다 잔금 대출과 법무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놔야 되는 게 특히나 한 2주 이상의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신탁사로부터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신탁사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서류를 또 준비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하지만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거래할 법무사를 정했는데 이 법무사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까먹거나 또 현장에서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행되는 이 부분도 한 번은 챙겨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잔금대출 실행과 이제 입주 절차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잔금을 이제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취등록세를 이제 납부하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취득세는 우리가 분양되고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미리미리 그 잔금을 치르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뭐 이자를 할인받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이제 잔금 완납한 경우에 이자 할인도 받지만 역시나 세금을 내는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취등록세를 4.6%를 2.3%로 50% 감면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임대를 놓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그 임대를 놓게 되는 그 날짜로부터 목적이 바뀐 거죠. 목적이 바뀐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취등록세를 다시 2.3%를 재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전매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완납하시면 명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완납하고 나면 명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도 납부하시고요. 두 번째 입주 절차로는 이제 선수 관리비, 이걸 관리비를 예치금을 이제 미리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리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내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호실에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할 때 들어가서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잘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냉난방이나 환기 시스템이나 뭐 각종 도구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기능적인 것도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전 점검 기간이 있어 사전 점검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현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내가 잔금 치르고 그때 가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하지 하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결국에 잔금 안 치르고 내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 미리 알아보시고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열쇠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입주관리센터에서 잔금 완납증명서 받아서 관리실 가서 열쇠를 인수해서 이제부터 내가 들어가서 점검하고 열고 나오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 열쇠는 이제 내 거죠. 그러면 이날부터는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열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도어락은 자동 도어락 있죠. 그걸로 비밀번호로 하는 도어락으로 우선 교체를 해 놓는 게 아무래도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부동산들이 임차인을 모시고 와서 보여드리고 할 때 열쇠를 주고받는 거는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자동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열고 들어가서 보시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절차 네 번째는 인테리어 공사인데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뜻은 이미 완전히 내 소유권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고 그죠? 필요한 것들을 다 완납하고 열쇠를 인수하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언제 내가 입주를 할지에 대해서 미리 현장에다가 알려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공사할 때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서도 미리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입주가 동시에 몰리면 또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절차 다섯 번째는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잔금까지 다 치렀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80%나 90%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뭐 한 80%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내 돈이 계약금 이외에 들어갈 것이 있을 때 보통 부가세까지를 냈다가 환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차는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가세도 아시다시피 내가 환급을 받고 10년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완전히 환급받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10년 이전에 내가 이걸 매도하게 되면 그러면 내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을 해서 다시 재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절차 안내문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입주 절차를 충분히 마스터하시고 간단하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길었던 이야기를 다시 써머리 드리면 첫 번째, 잔금 대출 가심사를 먼저 해서 어디서 대출 받을지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잔금 대출 실행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법무사를 지정해서 절차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내가 입주하려는 기간 2주 전에는 꼭 하시기 바라고 현장에도 예약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잔금 대출 실제로 실행이 되고 나서의 실제 입주를 위한 절차들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산드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